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기술의 증가가 대중화를 시킨다. 왜? 많이 팔고 싶잖아요. 많이 팔고 싶어서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고 싸진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뭐라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맞춰진다. 우리가 사치품을 보편제처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귀족들의 사치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잘 사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면 안 돼? 적폐로 만들면 안 돼. 다음은 설탕입니다. 설탕으로 인해서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어떤 겁니까? 설탕은 달죠. 자,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포르투갈의 왕위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같이 왕위 계승을 해서 두 개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데 그게 같이 합쳐질 수는 나라가 같이 합쳐질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두 국가를 한 국가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한 왕이. 그래서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무적 함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랬습니다. 근데 칼레 해전에서 한번 지고 그 다음에 지브롤터 해전에서 완전히 지면서 이 패권을 누구한테 뺏기냐? 네덜란드한테 뺏깁니다. 영국에는 바로 뺏기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한테 뺏겼다가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뺏기는 겁니다. 자, 왜 설탕이냐? 설탕을 좀 이해한 다음에 설탕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어때요? 온도가 32도에서 35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제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 40도가 돼서. 그리고 정상 발화 온도, 최저 발화 온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간 강수량이 필요하고, 재배 기간이 필요하고요. 재배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실. 평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km 10헥타르당에 뭐 5,200그루 정도 나오는데, 5,000그루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설탕의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옥수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밀가루나 쌀은 세 번째입니다. 근데 생산량은 어마어마하죠. 선물 거래에서도 밀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설탕입니다. 30배나 팔리고 있죠. 수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못합니다. 일일이 다 안 되고 되게 질기기 때문에 불을 먼저 태워요. 그래서 다 태우고 나서 이제 뭐 해? 이런 억센 털들을 다 털어내고 그걸 수확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해야 되는 게 낮에 온도가 45도라고. 우리나라가 45도가 되면 아마 길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태우면 안 되고 밤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작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절단한 거를 압착시키고 찌꺼기는 보일러로 태우는 연료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침전시키고 여과하고 찌꺼기는 다시 비료로 쓰고 증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설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몰락하면서 카리브해 식민지가 생기는데 이 카리브해 식민지를 다시 누가 다 차지해요? 영국이 다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뭘 하냐? 노예를 수입합니다. 여기에 부족에게 총과 면직물을 팔면 여기 있는 부족이 이 총을 가지고 다른 부족을 사냥합니다. 그 사냥하는 애들이 다 뭐가 돼요? 노예가 돼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럼 노예를 팔아먹고 돈이 생기면 또 뭐예요? 총하고 면직물을 사서
또 노예를 잡아서 또 팔아먹고, 예, 여기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노예가 여기로 갑니다. 가면은 여기 와가지고 뭐 합니까? 열심히 사탕수수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설탕이 나오면 설탕을 싣고 가죠. 설탕을 싣고 가서 여기서 또 뭐 합니까? 열심히 총하고, 뒤에 다음 시간에 할 면직물을 또 싣고 여기로 옵니다. 그럼 여기다 또 총하고 면직물 팔아먹고 또 노예를 싣고 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노예를 팔아먹고 또 설탕을 싣고 또 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삼각무역이라는 거예요. 삼각형이. 계속. 배가 움직이면 뭐 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되는 거지. 욕망의 덩어리다 이거지. 그래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유럽 설탕의 80%가 다 어디서 나야? 여기서 나는 거야. 왜? 노예를 갖다 심고 설탕 가져오고 또 노예 갖다 심고 설탕 가져오고 총 팔고 노예 갖다 주고 설탕 가져오고 이런 삼각형을 몇 번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 부를 다 갖고 오기 시작한다 이거지. 저거를 나라에서 한 거예요? 기업이 한 건데 나라가 같이 했지. 이게 이렇게 가는지 이 나라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나라에서 뭐만 해. 일로 추락만 시켜주면 설탕을 싣고 오는데 노예는 모르겠다 이거지. 자, 이제 노예 수송선을 어떻게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처럼 보여?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뭐처럼 실었어요? 짐짝처럼 실었죠. 움직일 수 없이 실습니다. 왜? 갖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었지. 왜? 색깔이 다르니까. 나랑.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말하는 짐승처럼 다뤘다 이거지. 이 노예가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역사였냐.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래서 왜 흑인이 전 세계로 퍼졌냐. 이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설탕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플랜테이션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이제부터 설탕이 저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설탕이 저가가 되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요. 여기에 언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왜 없어요?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영국에도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비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은 대부분이 비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설탕이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설탕이 증기기관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기술의 증가가 대중화를 시킨다. 왜? 많이 팔고 싶잖아요. 많이 팔고 싶어서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고 싸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뭐라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맞춰진다. 우리가 사치품을 보편제처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귀족들의 사치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잘 사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면 안 돼? 적폐로 만들면 안 돼. 자, 설탕. 뭐가 생겨요? 설탕으로 인해서. 설탕이 남아돌기 시작하면 뭐해? 할 게 없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설탕이 설탕으로만 쓰이면 이런 게 만들어졌겠어요? 맨 처음에 캔디도 어땠겠어요? 사탕도 사치품이었겠지. 근데 계속 만들어다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쉽게 먹는 거고. 잼도 맨 처음에는 사치품이었겠지. 근데 하도 먹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쉽게 먹는 거고. 초콜릿도 그렇습니다. 초콜릿은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할 건데요. 초콜릿도 설탕의 문제도 있고 카카오의 문제도 있었죠. 카카오와 설탕이 만나니까 초콜릿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커피에도 설탕을 넣어서 먹기 시작했죠. 달달하지 않습니까? 이 쓴맛을 달달하게 만들어준 게 설탕이었고. 뭐도 만들어요? 할 게 없어서 럼을 만든다고. 술을 만들죠. 그 다음에 차에도 타먹습니다. 이 설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사람의 욕망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잘 살겠다는 욕망을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잘 살겠다는 욕망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탕이란 것도 먹고 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커피도 먹고 럼도 먹고 차도 먹는 거라고. 이거를 어떻게 어떤 사람의 욕망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화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자꾸 적폐를 만들지 말아라. 자, 무역이 만든 도시. 설탕 소비를 극대화되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설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넣고 홀짝 먹고 커피에 넣고 홀짝 먹고 이게 설탕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맨체스터, 그 유명한 맨체스터, 그 다음에 리버풀, 그 다음에 런던 이런 데서 뭐 합니까? 이런 산업이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홀짝홀짝 먹었던 그 설탕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을 만들었다고. 자, 커피 시간은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이 커피하우스가 왜 만들어졌어요? 설탕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커피 때문에도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커피와 설탕이 만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뉴턴의 만류인력 이런 것들이 커피하우스에 가서 싸게 돈을 내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류인력 이런 얘기를 커피 먹으면서 했다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커피 먹으러 가서는 잡담만 하죠? 근데 이런 걸 했다고요. 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커피하우스에서 먹으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왕립협회 같은 이런 학술단도 어디서 생긴 거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문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만나가지고 잡담하고 술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발표하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커피 먹으면서 카공족이라고 하면서 무슨 공부만 해? 고시 공부만 하지. 수능 공부만 하고.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페니 유니버시티. 1페니 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커피하우스가. 그러니 영국이 잘 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뭐가 태어나? 그 안에서 커피하우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뭘로 만들어요? 잡지로 만들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야, 나 어디 간다 그러면은 야, 거기 요것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커피하우스와 커피하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발달해요? 통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야, 요번에 누가 후추 좀 가져온다던데 그 배에다 좀 투자 좀 할래? 그래서 그게 어떤 배인데?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다 붙여놓는 거라고. 이 배는 언제 떠나서 언제 올 건데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면 꼬라 박는 거고 후추를 가져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게 뭐예요? 투자 회사고 증권 회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생기는 거고 생명보험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연금보험도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긴 것들이 뭐예요? 커피하우스에서 생긴 지식의 집합체다. 자, 최초의 생명보험사는 아미카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은 톤틴 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톤틴 연금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와 생명보험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금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돼? 돈을 모아요. 그래서 수입이 매번 나죠. 뭐 저기에다도 투자하고 배에다도 투자하고 뭐 어디다 투자하고 그러면은 한번 갖고 오면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금이 있으면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겠죠. 살아있다면. 자, 거꾸로 생명보험은 뭐예요? 사망자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1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금을 이 죽은 사람들 100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는 또 죽은 사람 100명에게 나눠주고 또 죽은 사람 100명에게 나눠주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죽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생명보험, 산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연금보험이었죠.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데서 출발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먹고 살고자 했던 그 후추에 관한 열망이 뭐까지 만들었어요? 죽음과 삶을 컨트롤하는 영역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었죠. 고대로부터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근대로 오면서 몇 가지? 세 가지. 후추의 향신료, 그 다음에 고추의 매운맛, 그 다음에 설탕의 단맛이 우리 식탁에 있는 맵고 짜고 달고 그 다음에 잡내 없애주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식탁의 완성품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화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산업혁명이 어떤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차, 커피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는 기호식품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